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이 사상 최대인 4,300여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 판매세 인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전반기 재산세를 완납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한인 여성들을 위한 쉼터, 무지개 집이 뉴욕시 기관들로부터 100만 달러의 재건축 기금을 받아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올해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240주년이 되는 해인데요. 독립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불꽃놀이 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한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40주년을 맞는 메이시스 백화점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가 맨하탄 이스트리버에서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불꽃놀이는 7월 4일 오후 9시 20분에 시작되며 23에서 37스트리트 선상의 이스트리버와 브루클린 브릿지 아래에 위치한 총 5척의 바지선에서 52,000발의 불꽃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불꽃놀이를 가장 잘 감상할 수 있는 장소는 덤보와 윌리엄스버거 등 북쪽 브루클린 지역과 롱아일랜드 시티나 아스토리아 등 이스트리버 인근 퀸즈 지역, 미드타운 이스트 23에서 42가 사이가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브루클린 브릿지와 만나는 로어 맨해튼 강변과 브루클린 브릿지 파크 피어 1은 최고의 명당으로 혼잡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맨해튼 사우스 스트리트 시포트 인근의 풀턴 스트리트, 존 스트리트, 빅맨 스트리트, 팩슬릿 FDR 부근도 불꽃을 감상하기에 좋은 장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뉴욕시경은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오후 6시부터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의 일부 도로에서 차량 운행을 통제합니다. 시경은 대테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보안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입니다. 전국 최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테러와 같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 기존보다 보안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7월을 여는 첫 행사 독립기념일. 올해도 최다의 인파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 심리가 회복되면서 여행객은 4,300여만 명인 최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전미 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4일까지 이어지는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50마일 이상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여행객은 모두 4,300여만 명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최다를 기록했으며 지난해보다 0.8%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올해 여행객들은 비행기보다 자동차를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행객의 84%가 자동차를 이용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자동차로 이동하는 여행객은 3,6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협회는 저유가 영향으로 많은 여행객들이 차량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기간 음주와 안전벨트 착용과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납니다. 주 경찰은 안전사고 등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크리스티 주지사가 제안했던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 판매세 인하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휘발유세 인상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2015에서 2016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30일 주 상원에서는 휘발유세 인상 법안과 관련해 어떠한 표결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주 상원은 노후 도로와 교량 보수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자 새 재원 마련을 위한 교통기금 확충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휘발유세를 갤런당 23센트 올리면서 상속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층과 은퇴자를 대상으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민 세금 부담을 이유로 휘발유세 인상을 받아들이는 대신 판매세 인하를 제안했고 27일 주 하원이 주지사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었습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 상원의 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주 상원이 세수 부족 현상을 우려하며 판매세 인하에 대해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휘발유세 인상 역시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 상원은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 휘발유세 인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전반기 재산세를 완납했습니다.
이로써 차압 위기까지 갔던 체납 세금 문제는 모두 정리됐습니다. 앞으로는 회관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전반기 재산세 11만 2,305달러를 뉴욕시 재정국에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관의 연간 세금은 22만 3,478달러로 1년에 2차례 약 11만 불씩 나누어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한인회는 하반기 세금은 회관 렌트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차압 위기까지 갔던 체납 세금 문제는 모두 정리됐습니다. 한인회는 회관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MD로 돼 있던 렌트를 받지 못하고 있는 5층을 렌트가 가능하도록 변경하고 1층 세탁소로부터 수도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 현재 월 4만여 달러인 렌트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한인회가 승소를 했습니다. 코트에서. 그래서 이제는 IMD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렌트 스테빌라이즈드 조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렌트 인컴도 저희들이 받을 수가 있고 엑스트라 인컴을 기대해 봅니다. 뉴욕 한인회는 회칙 개정 작업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법률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보강하고 영문 회칙도 만들 계획입니다. 가정폭력 피해 한인 여성들을 위한 쉼터, 무지개의 집이 뉴욕시 기관들로부터 100만 달러의 재건축 기금을 받아 새롭게 탈바꿈합니다. 낡고 노후된 무지개의 집 재건축 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뉴욕 가정상담소의 활동이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30일 뉴욕 가정상담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뉴욕시 인권행정국과 퀸즈보로청, 뉴욕시 의회 등은 무지개의 집 재건축 기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들 기관들로부터 각각 제공되는 기금은 모두 100여만 달러로 알려졌습니다. 기금은 늦어도 앞으로 2-3개월이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상담소 측은 기금이 나오는 대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현재 2층으로 된 건물을 허물고 같은 자리에 새로운 현대식 건물로 탈바꿈시킬 예정입니다. 현재와 같은 2층 건물로 짓되 연 건평은 크게 늘려 현재 서너 명 정도에 그치고 있는 수용 인원을 10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가정폭력과 성폭력, 빈곤, 노숙 등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은 여성들의 쉼터 역할을 해온 무지개 집은 2년 전부터는 뉴욕 가정상담소와 통합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이 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펙 대학이 30일 발표한 총기 관련 여론조사에서 절반 이상인 54%가 현행법보다 엄격한 총기 규제법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여론조사가 실시된 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전국 등록 유권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특히 총기 구매 시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신원 조회 실시 방안에 대해서는 무려 93%가 찬성했습니다. 특히 현재 총기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의 92%가 동의했습니다. 또 정부의 테러리스트 감시 명단에 올라있는 인물의 총기 구매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한 비율도 86%에 달했습니다. 퀴니펙 대학교 여론조사부 부디렉터는 시민들은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의 총기 소지 불가를 바라고 있다며 합법적 총기 소유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규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20일 연방상원에서는 신원 조회 강화와 테러리스트 감시 대상자 총기 구매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법안 4개가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공격용 무기에 대해 59%가 전국적 금지 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이민자들도 미국 정치 과정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정치적인 영향력도 발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들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NBC 방송은 지난 28일 러셀 세이지 재단 저널에 실린 한 논문을 인용해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들도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논문은 라틴계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정치활동 참여도를 조사한 결과 투표권이 없는 라틴계 이민자 3명 중 1명이 정치 집회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시민권을 가진 이민 유권자들과 활발한 정치 토론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펄듀대 맥케인 교수는 라틴계 이민자들의 경우 투표권이 없는 경우에도 정치적 서명 활동에 참여하거나 시위나 집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정치 과정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이 없는 이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선거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주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시 늘어났지만 미국 고용시장의 부진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노동부는 지난주까지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만 8천 건으로 한 주 전에 비해 1만 건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26만 7천 건으로 예상한 금융시장 전문가들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또 변동성을 줄여 추세를 보여주는 4주 이동평균 청구 건수는 26만 6,750건으로 수정 발표된 한 주 전의 수치와 같았습니다. 단기 고용지표인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 약 1년 4개월에 해당하는 69주 연속으로 호조와 부진의 기준선 격인 30만 건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의 제닛 앨런 의장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현황을 언급하며 긍정적 지표의 하나로 분석했고 금융시장 전문가들도 다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30만 건 미만으로 꾸준히 유지되는 신규 수당 청구 건수는 우려할 정도의 변동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고용 쇼크로 해석됐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의 저조한 증가량은 6월 18만 건으로 늘어나며 고용 부진이 일시적인 현상이었음을 반증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의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안보 당국이 주요 공항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테러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는 터키 이스탄불 공항 테러 이후 국내 주요 도시 공항의 경계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항을 이용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폭발물 탐지견 투입과 중무장한 특공대, 정보요원 등이 동원될 예정입니다. 공항 검색은 뉴욕 JFK 국제공항과 애틀란타 핫필드 잭슨 공항, LA 국제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서 이뤄집니다. 또 공항 외부에서 진입하는 차량들과 주차장에 대한 검색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유명 휴양지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마이애미가 미국에서 가장 살기에 좋지 않은 곳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경제 전문 매체인 24/7 월스트리트는 각종 지표를 근거로 미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도시의 순위를 발표했는데 마이애미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마이애미 시민의 수입은 미국 평균보다 적지만 집값은 미국 평균치보다 훨씬 높아 주민 4명 중 1명꼴로 빈곤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이애미의 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미국 평균의 서너 배에 이르는 것도 가장 살기 어려운 곳으로 선정된 이유로 꼽혔습니다. 월드 리포트입니다.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공포입니다. 그런데 곳곳에 숨어있는 박테리아가 또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왼쪽 발에 보호대를 한 블롬버그 씨. 얼마 전 바다 낚시를 갔다 발을 다쳤습니다. 바닷물에 다리를 담갔다가 치명적인 박테리아에 감염된 겁니다. Whenever I shuffled my foot, it went directly into the mouth of something. Blood everywhere, and it was not stopping. 다음 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만 오히려 상처 부위가 더 깊고 넓게 벌어졌고 살이 썩어가기 시작했습니다. A week later, my foot's still huge. I'm starting to have dead tissue around my foot and everything, and so I'm just worried.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 블리피쿠스에 감염된 겁니다. 블롬버그 씨는 발등의 죽은 조직을 잘라내고 피부 이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You have an open wound and you go into the salt water off the coast of Louisiana in the Gulf
You can be exposed to this bacteria. The other way is by eating raw oysters. 작년 이맘때 진흙 축제에 참가했던 윌리엄스 씨는 눈이 박테리아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My eye started hurting, like maybe I'd got mud or some debris in my eye. 다음 날부터는 하얀 이물질이 왼쪽 각막을 덮어버려 아예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살 파먹는 박테리아가 각막에 난 상처를 통해 눈으로 들어온 겁니다. When I opened my eye, it was just like white. Like the whole room was white. 플로리다주의 백스터 씨는 가오리를 잡다가 박테리아에 감염됐습니다. I ended up getting stung as soon as I used my hand gaff on him. Went right in the side. 항생제를 먹었지만 팔은 썩어가기 시작했고 결국 팔 근육의 일부를 잘라내야 했습니다. 살 파먹는 박테리아는 면역력이 약하거나 간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더 치명적이어서 미국에선 해마다 수십 명이 사망합니다. These individuals are at very high risk of death when they get infected with this organism. But anyone can get infected, but that subset of people can potentially have very serious outcomes. 보건당국은 몸에 상처가 있으면 가급적 물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물놀이 시즌을 앞두고 살 파먹는 박테리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17년 전 볼티모어에서 이혜민 양을 살해한 혐의로 16년째 복역 중인 이 양의 남자친구 아드난 사이드에게 재심 기회가 부여됐습니다. 30일 AP통신과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법원은 새로운 증거를 근거로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볼티모어 우들론 교교에 다니던 이 양이 갑자기 실종된 뒤 한 달 만에 매장된 채 발견됐고 사이드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은 지난달 29일 맨하탄 시청 앞에서 대중교통 내 알코올 광고 없애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수많은 알코올 광고가 청소년들의 눈길을 끄는 광고 옆에 배치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시위에 참석한 데니얼 드럼 시의원도 담배 광고를 금지했으면서 왜 술은 그냥 두는가라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30일 오전 8시쯤 타임스퀘어에서 20대 남성이 알몸으로 도널드 트럼프 어디에 있느냐라고 외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타임스퀘어 인근 디즈니 매장 앞에 검은 바지, 셔츠 차림으로 나타난 이 남성은 처음부터 행인에게 비명을 지르거나 손목 시계를 벗어 던지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옷을 벗고 타임스퀘어 붉은 계단으로 돌진했고 단숨에 높이 6m의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뉴아크공항에서 오하이오주와 조지아주까지의 티켓이 최저 $39인 항공편이 운항됩니다. 국내 117개 노선을 운행 중인 저가 항공사 엘리전트 에어는 오는 11월부터 뉴아크공항에서 출발해 신시내티, 테네시, 녹스빌, 사바나, 노스캐롤라이나, 애쉬빌 등 4개 노선에 대한 편도 티켓을 최저 $39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경우 $8의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다음은 시사 칼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로 대한민국이 광복한 지 7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런데 이 광복절 기념실 행사를 놓고 뉴욕 한인회와 뉴욕 총영사관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오는 8월 15일 뉴욕시 의회가 주최하는 광복절 기념식이 예정되어 있는데 김기환 총영사가 대한민국 국경일 행사를 뉴욕시 의회에서 주최하고 초대받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면서 이를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뉴욕 한인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뉴욕 한인회관에서 또 한 차례 광복절 기념 행사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양측 모두가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사관 측은 대한민국 경축 기념일을 뉴욕시의회에서 주최한다고 이를 무조건 거부하고 나선 거며 뉴욕 한인회는 그렇다고 한인회에서 또 한 차례 기념식을 갖는다는 결정을 하는 일은 유아발상적 행동으로 보입니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서나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나 모두 어른스럽지 못한 행동이란 것입니다. 총영사관은 대한민국 국경일을 왜 미국 정보기관에서 하느냐고 주장하는데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노역 한인회는 수년 전에도 뉴욕시의회에서 주최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서 왜 딴지를 거냐고 하는데 이도 일정 부분 맞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이번 일만 놓고 나타난 갈등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그동안 영사관 측과 한인회 간에 오랫동안 묵은 앙금에서 나타나고 있는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영사관 측의 말대로 대한민국 광복절 경축 행사라면 정보기관인 총영사관에서 주최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를 초청하고 미국의 주요 정치계나 주요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행사를 치르게 된다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인회는 한인회대로 시의회와 하든 자체적으로 하든 말 그대로 경축일이니까 어느 곳에서 치르는 행사든 경축이 되는 행사가 된다면 해외 동포 단체로서 의미 있고 동포들에게도 뜻깊은 광복절 행사가 될 거라고 봅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우리의 땅을 되찾은 감동의 날입니다. 이 날을 위해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 되찾은 날입니다. 이런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놓고 서로 간에 조율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대표 기관끼리 이성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실 이번 뉴욕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난 수년 전에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축제가 되어야 할 광복절이 분열로 얼룩진 적이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 수년 전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났던 불미스러운 불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뉴욕 총영사관과 뉴욕 한인회가 잘 조율을 해서 보다 훌륭한 광복절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기대를 합니다. 그것이 순국 선열들에 대한 예의고 우리 동포들이 바라는 일일 것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간간히 구름 끼는 곳도 있겠지만 대체로 맑겠습니다. 월요일도 전날과 비슷한 날씨에 다소 무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